선도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HLB는 잘 마감을 했습니다. 아주 잘 마감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은, 주식 시장의 이 패러다임이 아주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인식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시대, 그리고 금리 인상에서 고공행진하던 시대에서 이제 금리 인하 시기로 접어드는 그런 시장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기회와 위기가 같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은 시장을 잘 파악해서 이쪽이 새로운 기회가 되는 그런 섹터다, 종목이다, 이런 부분이 뭔가 확신이 서야 된다. 그런 부분에 확신이 서면은 거기에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지, 엉뚱한 곳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찾아내는 게 주식판에서 계좌를 계속해서 불려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것만 있어서 안 되겠죠. 심리 관리, 이런 멘탈 관리, 이런 부분이 안 되면 계속 이 주가의 흐름에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휘둘리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인간의 DNA다. 그러니까 주식판에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는 개인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자, 이런 부분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본TV 회원님들은 이제 이 계좌가 어떻게 풀려 나가지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경험을 아마 제대로 할 거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 못하죠. 주식시장은 불확실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확정지어서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아마도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잘 되고 있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제가 잘 찾아내서 분석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루 12시간씩 하는 사람은 아마 몇 없을 겁니다, 이 주식판에서. 그래서 이런 또 노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우리 기운TV 패밀리는 앞으로 계좌가 빠르게 계좌를 갖다 확 불리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 자신감을 가질 때는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걸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주식판에서 계속 살아남으면서 계좌를 계속 살찌워 갈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 확 따면 또 확 꼽니다. 확 따면 확 끌고, 그러다 보면은 계좌가 어느 순간 완전 쪼그라드는 이런 상황에 노출이 된다. 그게 일반적인 개미들이 가는 방향이다.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대중이 가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자, 피해야 될 주식 제가 한 번씩 알려드리죠. 지금까지 확률 100%죠. 제가 이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린 쪽을 하지만 않았어도 크게 얻어맞는 그런 회생 불가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또 피할 주식 또 하나 보였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패러다임 변화, 이런 부분에서 계좌를 계속 이제 살찌워가는 그런 쪽을 잘 포착해서 심리 관리를 계속 해 나가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18-8113으로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혼자 잘할 자신 있다 그러면 혼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전체적인 이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읽어내야 됩니다. 제가 미리 계속 읽어내고 알려드렸죠. 자, 일단은 어제 나온 소식을 보면은 신규 실업선 지원 건수 예상보다 3,000명 정도 더 높게 나왔다. 근데 물가는 예상치만큼 나왔죠. 예상치 수준으로 나왔다. 근데 이 물가가 크게 좋진 않더라.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보다 낮았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월 기준이 가장 중요하죠. 요거는 예상보다 좀 높았다.
근데 연 기준으로는 예상보다 조금 낮았다. 이런 수준이다. 근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높아졌다. 이런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조금 기대를 걸면서 0.5%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겠다. 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좀 늘었다. 고용지표는 조금 별로 안 좋죠. 어제 나온 데이터가. 자, 그런데 아주 크게 만족하나 그렇지는 않았죠. 자,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 내로 나온 상황이고 고용지수는 그렇게 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하면 0.5%도 가능하겠는데 이런 분위기로 지금 시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미 증시는 반도체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반도체가 좀 하락을 했죠. 나스닥 선물도 그리 나쁘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반도체만 아주 크게 얻어맞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코스피가 0.13% 상승, 코스닥 0.3% 상승 마감을 했죠. 자, 이렇게 했지만 섹터별로 들어오는 이 느낌은 상당히 다르죠. 자, 하이닉스 외국인 2,500억, 어제 2,500억 매수했다가 오늘 그대로 팔아버리죠. 자, 전형적으로 미끼를 던지고 위에서 팔아버린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기관이 좀 받아줬죠. 삼성전자는 뭐 계속 매도입니다. 어제도 3,500억 매도, 오늘도 7,800억 매도죠. 7,800억이니까 거의 8,000억 잡고 1조 정도 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외인 매도 1조를 잡아먹었다. 자, 3%대 하락을 했죠. 그러고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 분위기를 탔습니다. 자, 워낙에 많이 내렸으니까 한번 반등이 나올 만하다 해서 나온 게 어제 반등이 나왔죠. 지금 AI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죠. 반도체 D램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이제 하락 방향으로 전환이 일어났다.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분위기로 지금 반도체가 좀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하이닉스 한 2달 정도 내렸죠. 삼성전자 2달 정도 내렸다. 근데 단기에는 아주 크게 하락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크게 일어났고, 자,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을 보면은 이제 0.5%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부분으로 커졌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환율을 갖다가 10원이나 끌어내렸죠. 자, 요것도 이제 보이지 않는 큰 손, 메이저들이 움직인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328원, 10원이나 내려버렸다. 요게 제일 크겠죠.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좀 많이 올라왔다. 고용이 별로 안 좋다. 요걸 가지고 금리 인하가 0.5%가 될 수 있다. 0.5%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달러 약세가 진행될 거다. 그래서 미리 10원 하락시킨다. 근데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환율이 10원 하락하게 되면은 대표적인 이 수출주들 반도체하고 뭐 자동차, 뭐 조선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업황이 괜찮으면은 뭐 크게 관계 없습니다. 그래도 업황이 괜찮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 반도체는 D램 가격 하락에 낸드까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업체들은 40%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런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소비는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소비는 줄어들고 거기에 환율까지 압박을 가한다. 그러니까 일단 매도하고 보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D램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 전환입니다. 이 하락 전환이 일어나면서 이 랠리가 아주 오랫동안 펼쳐졌는데 이 랠리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냐, 아니면은 많이 하락했으니 다시 돌아설 거냐, 요런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금리 인하라는 큰 변곡점까지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이 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돈들이 반도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 자, 그럼 피해야 될 첫 번째
무조건 피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보는 거는 뭐냐? 얘입니다. 얘. 한미반도체. 자, 이 한미반도체는 장비주죠. HBM 기술로는 뭐 세계 탑급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겁니다. 15,000원대에서 19만원까지 왔으니까 여기 뭐 제일 낮은 수준 2023년 1월달 기준으로 본다면 11,000원이니까 최고 낮은 수준에서 보면은 2년 동안에 2003년이니까 3년 4년 아직 2년 안 됐죠. 자, 거의 2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거의 20배 올랐습니다. 20배. 11,000원에서 19만원이니까 거의 19배 정도 올랐다라고 본다면 19배 정도 상승하고 이제 하락 추세를 타고 있죠. 자, 이렇게 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게 한미반도체가 장비주죠. 장비주 시총이 이제 뭐 10조 깨지고 9조 6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추정 PL이 32로 되어 있죠. 근데 PBR이 무려 장비주인데 제조업이죠. 17 가까이 되고 17 가까이 되고 있다. 근데 지금 수준으로는 PR이 60일 정도 되고 있고 추정 PR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니까 32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다. 반도체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을 하고 여기에 지금 이 HBM이 아주 크게 성장을 하는 쪽이다 보니까 이게 크죠. 크긴 하지만 반도체 장비도 만들죠. 한미반도체가. 그러니까 이 반도체 부분은 지금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다. 투자는 뭐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디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이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뭐 수요는 계속 될 거기 때문에 늘어나겠지만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으로 계속해서 이제 많이 이 투자를 하는 이런 상황은 조금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AI 반도체 성장 지속되고 있지만 이 가파른 성장세에서 조금 둔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감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 6천억 정도 되고 있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상당히 높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언제까지 될 거냐라는 거죠. 언제까지 이 부분이 유지가 될 거냐. 반도체는 장치 산업이고 또 경기 순환조입니다. 경기 순환조인데 순환 산업인데 지금은 AI 반도체가 초기에 크게 올라오면서 지금 물량이 많이 팔리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팔리겠죠. 그러나 그게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성장세가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거냐. 요런 부분에서 의심이 받을 만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워낙에 가파르게 주가가 이게 계속 성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주가가 이미 저점 대비해서 2년도 안 된 기간에 19배가 올랐죠. 19배.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성장성이 조금 둔화가 된다. 조금만 둔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매수한 이런 이 메이저들은 지금 이렇게 팔아도 얼마입니까 이게 수익이?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겠죠. 얻어내겠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성장에 대한 이 상승 곡선이 조금만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 AI 시대다 라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런 장비에 대한 이런 HBM 기술도 어느 정도 뭐 1년, 2년, 3년 지나면 이게 또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근데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기술이라서 절대로 못 따라온다. 이런 상황이면은 이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겠죠. 그렇지만 뭐 그 정도의 상황으로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다.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새로운 이제 경쟁자들이 따라오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성장성이 둔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디램하고 또 낸드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투자를 할 뭐 주체들은 많이 투자를 이미 했겠죠. HBM 반도체, HBM 반도체 난리가 났으니까 많이 투자를 한 상황일 겁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장비를 계속 많이 사가지고 끝까지 계속 늘릴 거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사이클을 한번 타고 장비 많이 사놨다, 투자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성장이 계속 될 거니까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장비 투자는 일어나겠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또 한계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얘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추세가 워낙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하락도 이제 여기서 크게 하락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슬금슬금 내려가고 있죠. 한번 확 내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리는 게 크게 내려오지 않죠. 오히려 이게 조금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10배, 20배씩 올라간 상태에서 하락 방향으로 돌아서는 종목들은 이게 내려갈 때 한 번에 크게 한번 내려놓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매수한 사람들은 못 팔겠죠. 손해 크니까. 그래 놓고 이제 올렸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수세를 불러들이면서 비싸게 팔아먹었어요. 비싸게. 이러면서 내려가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한미반도체다 이렇게 봅니다. 워낙에 많이 올랐고 장비주가 지금 프리미엄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영원히 계속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에코프로에서 많이 잘 경험을 했죠. 그런 상황이다 라고 봤을 때 얘가 제일 피해야 될 종목 1순위라고 봅니다. 삼성, SK 얘들 아닙니다. 얘들보다도 얘가 더, 왜냐면 얘는 이제 한번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치는 흐름이 나오면 이 내려갈 공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메이저들이 이제 팔고 계속 이제 차익 실현 물량 팔고 나오게 되면은 얘는 상당히 많이 내려갈 수 있다. 상당히 많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워낙에 이제 덩치가 크죠. 얘들도 내려갈 수 있겠지만 얘들이 내려가는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 올라봤자 한미 반도체 19배 오를 동안 얘가 19배 올랐으면 그렇진 않죠. 얘는 9만 원대에서 이렇게 갔으니까 3배도 못 오른 그런 상황이니까 내려가는 흐름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락폭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간 거 많이도 하락했죠. 그래서 더 내려간다고 해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내려가는 공간이 남아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19배나 올랐다가 이제 내려간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 아주 퍼센테이지로는 아주 크게 얻어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피해야 될 종목은 한미반도체.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섹터로는 반도체는 지금 계속 도전받고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 조금 이 방향이 좀 반도체 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또 생각이 되는 게, 이 반도체 가격이 쭉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이제 보합하다가 하락 추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큰 물줄기가 반등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큰 물줄기는 계속 별로 흐지부지한, 지지부진한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보다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떠오르는 태양, 이런 시장의 큰 패러다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떠오르는 태양이 될 만한 그런 놈들이 절대로 못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계속 오랫동안 보인 그런 쪽에서 아주 새로운 샛별이 탄생할 가능성이 큰 그런 환경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또 셀트리온 제약이죠.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낙폭이 과대하면
저가매수는 들어옵니다. 낙폭 과대하면 저가매수 들어오죠. 저가매수 들어오지만 거래량이 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근데 요게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서면 얘는 매수를 할 이유가 있으면 가져가면 되는데 매수를 해서 기대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기대 수익이 거의 없다. 올라가다가 다시 좀 맞고 다시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업 가치가 너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조금씩 해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끌 수가 없는 환경이다. 얘는 뭐 1% 오늘 그래도 올랐는데 이렇게 보겠지만 뭐 1% 정도 2% 정도 수익 내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겠죠.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손실이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게 또 이 셀트리온 제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성공하기만 하면은 떡상한다. 이런 뭐 아이템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템은 셀트리온에서 있는 거죠. 근데 셀트리온은 이제 시총이 크니까 그런 상황인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PER이 247입니다. PBR이 7.4죠. 이거는 초고성장을 하는 그런 종목에 부여되는 PER이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성장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다가 뭔가나 개발해서 떡상을 할 만한 매출이 갑자기 뭐 3,800억 이렇게 나오다가 5천억 영업이익이 360 하다가 갑자기 1,000억 이 정도 나와줘야지 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는 합병 기대감으로 이렇게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합병 가능성 거의 물 건너 가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한 방도 없는 상황에 실적의 이런 상황으로 좀 보자라고 한다면 얘는 매수를 할 뭐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많이 하락했으니까 조금 올라간다. 요 정도고 또 좀 올라가면은 다시 또 내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는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